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전문가 사주명리 시금석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간목일간을 가진 분들에게 이 해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로 다가오죠. 병화식신과 오화상관, 두 개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 표현의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것들, 오랜 시간 배우고 익혔던 것들,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이제 밖으로 꺼낼 때가 온 거예요. 감춰두었던 재능을 드러내고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하고 내면의 의지를 외부로 표출하는 운이 바로 식상의 운입니다. 간목은 큰 나무입니다. 산속에 우뚝 서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이 나무는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그 에너지로 푸른 잎을 틀고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의 병화와 오화는 바로 그 햇빛이에요. 강렬하고 뜨거운 이 기운은 간목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줄 시간이야. 더 이상 숨기지 마.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어. 하지만 모든 간목이 같은 방식으로 이불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사주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주예요. 일주가 다르다는 건 뿌리를 내린 땅이 다르다는 뜻이죠. 땅이 다르면 같은 햇빛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같은 햇살을 받아도 습한 땅에 선 나무와 건조한 땅에 선 나무가 받는 영향은 다르니까요. 갑진일주는 진토라는 습한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진토는 물기를 머금은 흙이에요. 봄의 흙이죠. 이곳에 불이 들어오면 습기가 마르면서 땅이 단단해지고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재물을 다루기 좋은 구조예요. 갑술일주는 술토라는 건조한 창고에 서 있습니다. 술토는 화고 불의 창고입니다. 가을의 흙이죠. 이곳엔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기억들, 과거의 일들, 묵혀둔 자산들이 보관되어 있죠. 2026년의 불은 이 창고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갑자일주는 자수라는 깊은 물가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자수는 한겨울의 물이에요. 차갑고 고요하게 응축된 에너지가 깊은 곳에 잠들어 있죠. 인성의 힘입니다. 준비된 힘 쌓아온 실력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갑인일주는 인목이라는 또 다른 나무 곁에 서 있습니다. 비견이죠. 나와 비슷한 존재가 옆에 있는 겁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힘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경쟁하거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나무 둘이 불 하나를 키우는 형국이 됩니다. 갑오일주는 이미 오화라는 불 위에 서 있습니다. 일지 자체가 불이에요. 뜨겁죠. 여기에 세운의 불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 위에 불이 쌓이는 겁니다.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갑신일주는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도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편관이죠. 나를 제약하고 압박하고 규칙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식상이 들어오면 이 편관을 제어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같은 불이지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어떤 이에게는 시련의 순간이, 또 어떤 이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찾아오는 거죠. 2026년 병오년 6개의 간목이 6가지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연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요.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명을 알고 다가오는 운을 읽고 의지와 실천으로 개입하여 그 운을 나에게 맞춰 쓰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2026년 병오년의 불은 이미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빛으로 쓸 것인가요? 아니면 열로 태울 것인가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어떤 땅에 서 있는지,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이죠. 지금부터 6개의 간목일주가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주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2026년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갑목일간 중에서도 갑진, 갑술, 갑자일주를 가진 분들에게는 특별한 계절이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병오년의 불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지의 구조 때문이죠. 먼저 갑진일주를 살펴볼까요? 진토는 습한 흙입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는 봄의 땅이에요. 이 땅 위에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죠. 진토는 재성입니다. 재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재물이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습기가 많아서 굳어지지 않았거든요. 쓸 수 없는 상태로 가만히 놔뒀던 겁니다. 2026년 병화와 오화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화생토, 불이 흙을 낳는 작용이 일어나요. 불의 열기가 습한 땅을 말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갑진일주를 가진 분들은 오래 재물을 움직이려는 마음이 강하게 될 거예요.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고 놀리던 자산을 굴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려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과정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주변이 복잡해지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토가 화기를 설기로 받아 중화시키기 때문에 결과는 좋아요. 실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올해는 자기 역량을 드러내고 확장하기에 좋은 해입니다. 다음은 갑술일주입니다. 술토는 건조한 흙이에요. 가을의 땅이죠. 그런데 술토의 특징은 화고라는 점입니다. 불의 창고예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과거의 기억들, 오래전에 했던 일들, 묵혀둔 자산들이 쌓여 있습니다. 갑술일주를 가진 분들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따둔 자격증, 예전에 배웠던 기술, 예전에 하다만 프로젝트, 오랫동안 방치했던 부동산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죠. 2026년 오화가 들어오면서 오수랍이 이루어집니다. 세운의 오화가 일지의 술토와 합을 하는 거예요.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넣어두었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갑술일주분들은 올해 과거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나타나거나 잊고 있던 재물을 활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미 경험했던 일이니까 낯설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창고가 열리면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추고 싶었던 일, 복잡한 관계도 함께 드러날 수 있어요. 병화는 빛이니까요. 빛은 모든 걸 비춥니다. 그러니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덮어두었던 문제가 있다면 오래 터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갑자일주를 봅시다. 자수는 깊은 물입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물이에요. 이 물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인성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부, 따둔 자격, 모아둔 데이터,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갑자일주를 가진 분들은 준비형 인간이에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배우고 미리 자료를 모아둡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2026년 오화가 들어오면서 좌우충이 발생합니다. 북쪽의 물과 남쪽의 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건 폭발입니다. 좋은 의미의 폭발이죠. 응축되어 있던 씨앗이 터지듯 준비되어 있던 에너지가 세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일주분들은 올해 크게 움직이게 돼요. 이동수가 생기고 이사를 하고 장거리 출장을 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론칭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드디어 세상에 내보이는 거죠. 자수라는 인성이 화세를 조절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요. 물이 불을 적당히 식혀주니까요. 다만 사주 내에 화가 이미 많다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다 증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확장을 조금 자제하세요. 과열되면 탈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갑자일주에게 올해는 기회예요.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내세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갑진, 갑술, 갑자. 세 개의 갑목이 2026년 봄을 맞이했습니다. 갑진은 재물을 움직이고 갑술은 과거를 꺼내며 갑자는 준비된 힘을 터뜨립니다. 세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회는 저절로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고 활용하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병오년의 불이 당신 앞에 놓였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불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손을 뻗어야 해요. 용기를 내야 해요. 움직여야 합니다. 갑진일주분들 재물을 움직이세요. 갑술일주분들 과거를 꺼내세요. 갑자일주분들 준비된 것을 드러내세요. 2026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모든 갑목에게 이 해가 순탄한 건 아니에요. 갑진, 갑술, 갑자가 기회를 맞이했다면 갑인, 갑오, 갑신은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먼저 갑인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목은 비견입니다. 나와 같은 나무죠. 갑목 옆에 또 다른 갑목이 서 있는 겁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힘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에 2026년 오화가 들어오면서 인호화국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나무 둘이 불하나를 키우는 형국이에요. 조목이 병화를 보면 목생화가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마른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르죠. 갑인일주분들은 올해 열정이 넘칠 거예요. 의욕도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됩니다. 뜻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일을 벌이고 여기저기 참여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문제는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 바빴는데 남은 게 없어요. 돌아보면 허무해지죠. 불만 활활 타오르고 나무는 타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작용하여 남에게 보여주는 활동은 많았지만 정작 나에게 남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게 인호화국의 함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수의 인성이나 습토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료를 참고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불이 너무 세게 타오르기 전에 물을 뿌려야 해요. 그래야 실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갑인일주분들, 올해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해예요. 엑셀만 밟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다음은 갑오일주입니다. 이 일주가 20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해요. 일지의 오화에 세운의 오화가 또 들어오면서 오자형이 발생합니다. 자형살은 스스로를 해치는 살이에요. 화세가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갑목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무는 불에 타면 안 돼요. 불은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너무 강한 불은 나무를 말리고 마르게 하고 결국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갑오일주분들은 올해 건강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심장, 정신적인 부분이 취약해집니다. 두근거림, 불안감, 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죠.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고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구설입니다. 자형살은 입을 조심해야 하는 살이에요. 스스로 말을 뱉어놓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 실수로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화가 강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생각 없이 내뱉게 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갑오일주분들, 올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를 거세요. 입을 다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참으세요. 습토가 사주에 있으면 그나마 조절이 되지만 없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을 무사히 넘기는 게 목표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갑신일주입니다. 신금은 편관이에요. 나를 제약하고 압박하는 존재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갑신일주분들은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 바꾸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들이 쌓여 있어요. 2026년 식상이 들어오면서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참지 않아도 돼요. 과감하게 표현하고 요구하고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남편한테 잔소리가 늘어나고 직장에 불만을 토로하고 집을 고치고 가구를 바꿔요.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부분을 더 이상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환경을 개선하고 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불합리한 걸 고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환경은 바꾸되 대상은 바꾸지 마세요. 집을 고치는 거지 집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거지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갑신일주분들, 올해는 변화의 해예요. 용기 있게 말하고 개선하고 바꾸세요. 하지만 관계는 지키세요. 사람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2026년 갑이는 지나친 열정을 조절하고 갑오는 감정의 폭풍을 견디며 갑신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돼요. 6개의 갑목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어떤 이는 기회를 붙잡았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견뎠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진인사대천명. 연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운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명을 알고 운을 읽고 의지로 개입하는 지혜. 그것이 사주명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주명리 정보를 미리 알림해드리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